네,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자, 오늘은 정혁진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강선우 의원이 지금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죠. 사실상 지금 피의자 상태고 오늘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본인은 삶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네, 얘기 들어보셨죠? 그 듣지는 못했고요. 예. 보기는 했어요. 네. 삶의 원칙을 지킨다. 삶의 원칙을 지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네네. 네, 삶의 원칙을 지키는데 공천헌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쎄요. 저는 뭐 강선우 의원이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삶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 지키고 나름대로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선을 넘는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선우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는 이런 사람 아닌데, 나는 이런 사람 아닌데.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보통 때는 나는 선을 지키고 그 다음에 원칙을 지키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그때 내가 선을 넘었을까? 강선우 뭐 거기에 어디? 대해서 굉장히 어딘지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뭐 맨날 도둑질합니까? 그럼 뭐 잘 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 욱하는 마음이든지 뭐든지 그래서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거고 강선우 의원 케이스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네네. 요 다음이 이상해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킨 삶을 살아왔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김병기가 했어요. 제가 김병기 의원 녹취록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거든요. 김병기 의원이 녹취한 것으로 추정하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 추정. 네네. 추정. 예. 근데 그 추정이 아니라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녹취록을 28분 뭐 거의 한 29분 정도 되는 56초인가 그렇거든요. 그거를 제가 쭉 다 들어봤는데 중간에 어떤 내용이 딱 나오냐면은 녹취록에 그 누가 이렇게 똑똑 들어오려고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응 들어오지 마 이렇게. 네, 들어오지 마.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병기, 또 누가 있었습니까? 강선우. 그다음 또 누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없었다는 네. 이야기죠. 만약에 그 자리에 저 같은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예컨대 강선우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었던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강선우가. 그럼 저 같은 사람은 감명 받아가지고 맞아요 의원님 정말 아무 생각 없으신 분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강선우 의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의원님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의원님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아, 네.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예컨대 남국장이라고 나오잖아요. 의원님 얘 좀 살려주세요. 여기 유병수라고 하는 불쌍한 애가 있는데 얘 좀 살려주세요. 정말 살려주세요 좀. 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음. 그런데 거기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객체가 대상이 특정돼 있어요. 그게 누구냐? 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이야기 딱 하면 저 같은 사람 옆에 있다가 얼마나 짠하겠습니까? 그럼 저도 한 말씀 거들었을 거예요. 의원님 진짜 우리 강 의원님 좀 살려주세요. 저라도 한 말씀이라도 거들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봤을 때 그랬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그 김병기 의원실 920호에 있었던 사람은 의원님 방에 있었던 사람은 딱 둘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누가 녹취했겠습니까? 강선우 의원이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를 알면서 녹취했겠는가? 김병기 형.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 것이 확실하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과 네. 김경 의원과 심지어 이제 남국장까지도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녹취록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때 공관이 간사였죠. 의원님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원칙이라는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근데 보면은 뭐냐면은 그 원칙대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선우 의원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죽을 각오로 컷오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 근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습니까? 공천 단수 공천. 컷오프가 없어졌어요. 컷오프가 유지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병기 의원이 어쩌자고 저한테 그런 걸 이야기하셔가지고 진짜 막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강선우 의원이 원칙 이야기를 갖다가 했으니까 원칙대로 있는 이야기 다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김병기 의원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강선우 의원한테 의원님 진짜 로펌 찾아가가지고 돈 내고 상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지금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잖아요. 로펌을 왜 찾아갑니까? 로펌을 누가 찾아옵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누가 찾아옵니까? 피의자. 죄 지은 죄지은 사람들 사람을 찾아와요. 찾아가지. 유병수 그 앵커가 저 찾아옵니까? 안 찾아와요. 깨끗하니까. 술 마시러 가죠. 근데 만약에 유병수 앵커가 무슨 실수를 갖다가 했다. 그럼 당장 찾아가야죠. 그러면 저 찾아오겠죠. 네. 싸니까. 근데 김병기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해요. 돈 내고 로펌이라도 찾아가서 제대로 된 상담 받으세요. 뭐 이 정도 이야기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자, 말씀하신 그 외에 녹취록에도 이런 내용도 있어요. 보면 돈 지금 돌려줄 테니까 돈 돌려주고 시작하자. 그래서 돈부터 돌려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김병기 의원이 얘기하고 쭉 얘기하다가 돈을 안 받으면 던져놓고서라도 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작해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는 처음에 축약본으로 나왔을 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 아는 건데 제가 다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노트 정리했다니까. 다 해놓으셨네. 노트 오늘 정리하라고 뭐 뿜뿜. 팔 아파요. 자신감 뿜뿜. 몇 페이지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말씀 많이 그리고 하셔도 되겠네요. 여섯 장 아, 예. 정리한 것만 여섯 장이에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저도 요즘 이렇게 정리해요. 이렇게 요즘에. 그 이건 머리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아 건데 근데 괜찮더라고요. 이해운 같은 사람이 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거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의원님 나는 공관이 간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김경에 대해서는 나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은 김경을 난 통과시킬 수가 없다. 왜 그런가? 내가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 모두가 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산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통과시키지 못한다. 왜냐? 난 공관이 간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야지 너는 모르겠고 나는 산다. 만약에 2022년에 그때 김경이 4월 21일에 컷오프 된 게 확실한 다음에 그 예고한 것처럼 4월 22일에 22일이든지 뭐 그때 기자회견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 났겠죠. 하지만은 누구는 살았겠는가? 김병기는 살았을 거예요. 살았겠죠. 강선우는 그때 날아갔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김경도 뭐 어느 정도 책임을 부담했을 건데 그런데 김병기는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습니까? 김병기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강선우는 적극적으로 김경 말고 누가 있느냐 그랬어요. 1등한 사람 아니냐. 지금 뭐 선거가 코앞인데 지금 후보 바꾸면 어떻게 하느냐. 적극적으로 밀어가지고 회의록이 다 나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김경이 공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강선우도 그렇고 김경도 그렇고 우리 다 해피하게 윈윈했구나. 우리 다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게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김병기가 이걸 녹취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고 그 다음에 김병기가 그 보좌관하고 이렇게 싸움질할 줄 몰랐다는 거고 김병기하고 그 보좌관하고는요 사이가 무지무지하게 좋았어요. 무지무지하게 좋아가지고 김병기 의원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 기사 봤거든요. 그 사설 봤거든요. 사설 칼럼 읽어봤거든요. 어떤 칼럼이냐면 매일경제의 논설위원이 쓴 칼럼이 있어요. 그 매경의 논설위원이 사회부장일 때 그때 그 누구지 김병기 의원이 그 사당동 뭐 동작구 거기서 뭐 구의원들하고 이런저런 뭐 또 공천원금 다른 종류의 공천원금 있었잖아요.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취지의 칼럼을 딱 썼더니 전화가 왔대요. 그 전화를 누가 했느냐?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데 그 보좌관이 다짜고짜 나 변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기사 내릴래 아니면은 법정에서 볼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러면서 아주 비아냥거리고 내가 기자 생활 언론사에서
사회부장 정도 하려면 기자 짬밥 한 30년 가까이 먹어야 되잖아요. 25년 정도 지금 먹으죠. 부장님이세요? 전 아직 아니죠. 아니죠. 짬밥 얼마 정도 되셨어요? 저희는 아직 한 2년 남았어요. 저는. 2년. 네. 여태까지 얼마 정도 하셨어요? 저요 20년 넘었죠. 21년. 21년. 네. 그러면 한 최소한 사회부장 정도 하려면 25년 해야 되잖아요. 25년. 그러니까 그분이 그 지금은 논설위원이었는데 그때 사회부장이었는데 내가 언론사 짬밥을 30년 가까이 먹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저런 식의 비아냥거리면서 그 무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그러면 그 보좌관은 감히 어떻게 그 메이저 언론사의 그 사회부장한테 저런 식으로 그 전화를 할 수 있었겠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인 거죠. 의원님에 대한 영감님에 대한 충성심이 뿜뿜했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김병기 의원이 그 사람들 뭐 여의도 맞돌이라고 하면서 내치고 심지어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밥그릇을 갖다가 빵 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빵빵 터뜨리면서 그 와중에 강선우하고 김경하고 지금 유탄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강선우라고 하면요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아. 그 생각하면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다 끝난 줄 알았고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살아났는데 의원님이 나를 살려준 줄 알았는데 더 의원... 크게 뒤통수를 칠 줄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세상에 비밀은 없으니까요. 비밀이야 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세상에 맛집이야. 결국은 다 밝혀지는 일들이 많아요. 물론 또 암장돼가지고 전혀 모르게 지나가는 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겠으나 일단 저에 대해서도 관심 갖지 마세요. 크게 관심 안 가집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런데 여기서 1억 원의 행방이 굉장히 저는 궁금한데 네네. 일단은 첫 번째 왜냐하면 여러 언론들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입맞추기 주요 인물들 강선우 의원, 김경식 의원, 남모 사무국장 이 세 사람이 입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너무 줬다 경찰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서 1억 원에 대한 주고받은 상황들이 얘기들이 맨 처음에는 조금 달랐다가 이제는 거의 말이 합쳐졌어요. 줬고 돌려줬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가 어제 김경시 의원이 최근 경찰 조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억 원을 갖다가 줬는데 그 다음에 몇 달 있다가 돌려줬다. 이유 없이 돌려줬다.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입을 맞춰봤자 의미가 없고요. 지금 입을 맞춰봤자 의미가 없고 그다음 제 생각에 입 맞추지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다? 네네. 왜냐하면 입을 맞춰봤자 녹취록 같은 게 빼박으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김병기 의원이 녹취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사건은요 완전히 묻혔을 거고 그 다음에 누군가 이수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폭로한다고 했어도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입을 맞추는 게 의미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녹취록 같은 게 그냥 빠방하고 터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등장인물은 3명이란 말이에요. 강선우, 김경, 남국장.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김경인데 김경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형사처벌 받습니다. 하지만은 형사처벌의 수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거 자수서를 썼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컨대 이게 내가 이제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주 고위 공무원이고 네네. 저는 그냥 듣보잡 변호사인데 네.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제가 네. 1억을 줬단 말이에요. 또 많이 주시지 줄 거면. 그럼 1억이면 나한테 큰 돈이야. 뭘 더 말해? 예를 드는 거니까 이왕이면 좀 많이 주세요. 네. 그런데 쉽게 말하면은 이런 뇌물죄에 있어서는 수뢰죄에 있어서는요 뇌물을 받은 사람의 형이 훨씬 더 센 거고 준 사람의 형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경씨 같은 경우는 돈도 많다면서요. 돈 많죠.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김경씨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굉장히 동안이던데 저보다도 누님이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많이 사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씨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요? 많이 살았다고. 많이 살았다고요? 네. 밥도 많이 사줄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뭐냐? 꼴은 뭐냐?
그건 뭐냐면요. 구속되지 않는 거예요. 구속되지 않는 것. 그런데 김경 씨가 나는 돈을 줬다. 이건 이제 밝혔으니까 더 이상 빼박이 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끝까지 부인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괘씸죄까지 해가지고 재판 가면 이런 경우 빼박 구속입니다. 근데 늦었지만 어쨌든 돈을 줬다라고 실토했고 그러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먼저 돈을 주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유병수 같이 험악한 사람이 나 찾아와가지고 돈 내놔라. 아, 너 저 시의원 한 번 더 하고 싶지? 하고 싶으면 돈 내놔라. 안 주면 어떻게 된다? 재미없다.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 수동적으로 돈을 줬다. 이것도 정상 참작 여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과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 다음에 돈 많으니까 저같이 싼 변호사 말고 비싼 아주 선임료가 많이 드는 그런 변호사님 선임할 수도 뭐 있잖아요. 한 방에 한 1억 2억씩. 아이 그거 가지고 되나? 안 더 돼. 써야지. 아 김만배는 100억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어쨌든 그러면 구속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경 의원은 시의원 김경은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먼저 강선우 찾아가서 돈 주겠다는 이야기 한 적 없다. 남국장이 나한테 이야기를 갖다 한 거다. 지금 제일 고난에 빠진 사람은 남국장 같아요. 왜 그런가? 남국장은 뭐 아니면 도예요. 오로한 나싱이에요. 왜냐하면 남국장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강선우 의원이 남국장 뭐 어디 카페에서 뭐 잠깐 시간 좀 내줘요 해가지고 의원님이 부르셔가지고 쭈루루 갔더니 거기에 김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화장실 딱 갔다 왔더니 무슨 쇼핑백 같은 게 딱 놓여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거 내 차에다가 실어주세요라고 강선우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딱 들어봤더니 묵직하더래. 이게 왜냐하면 5만 원권으로 1억이면 2kg거든요. 그러면은 고기로 돼지고기로 세금 반 정도 세금 반. 묵직해. 묵직하겠네. 묵직한데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김치인가? 이게 뭐지? 뭐 꽃감인가? 명절은 아니었을 거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 내용물은 모르는데 쇼핑백을 무거우니까 그 다음에 강선우 의원님 같은 그 고귀하신 분이 어떻게 그 쇼핑백 들고 이렇게 다니겠는가? 그러니까 좀 들어달라고 해가지고 들어주고 강선우 의원의 차에다가 실어주고 끝. 이러면은 요렇게가 남국장의 주장이었죠 지금까지. 남국장 무죄예요. 남국장은 무죄라고. 요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남국장이 지금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1억을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네가 나한테 1억을 요구했잖아. 주라고 이야기했잖아. 만약에 이게 밝혀지는 순간 남국장은 어떻게 되느냐? 공범이 되는 건가요? 술회죄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빼박인 사람은 누구냐? 강선우 의원. 원칙을 지킨다는 강선우 의원. 네.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강선우 의원 프로필을 찾아봤거든요. 저도 다 찾아봤는데. 그러면 강선우 의원의 선자가 무슨 선자일까요? 몰라요. 찾아봤다며. 아니 뭐 그것까지 안 찾아봤죠. 내가 그걸 찾아봤다니까. 예. 이름이 이뻐가지고 선할 선자인가? 우는 무슨 uk자가 제일 쉬운 게 친구 뭐 그런 건가? 찾아봤더니 강선우 의원의 선자는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선 선자예요. 신선. 선녀할 때 선자예요. 우는 무슨 우자냐? 도울 우자예요. 신선이 돕는 여인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강선우 의원이 이와 같은 혐의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맞네. 선녀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선녀님이 도와주고 계시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선녀님이 하늘에서 하늘하늘한 그런 비단 옷을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강선우 의원을 쏙 빼줄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금액이에요. 그 금액이 1억 원이잖아요. 딱 1억 원부터 뭐가 되느냐? 형법이 아니에요. 특가법으로 가요. 특가법으로 가면 1억 원 이상이면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 요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사형 구형 받았잖아요. 선고가 얼마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무기 정도 나올 거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무기징역이 1억 원 이상 뇌물이면 무기징역이에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 무기징역이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양형 기준으로 봐도 기본형이 7년에서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강선우 의원은 원칙대로 한다면 경찰이 원칙대로 수사 더 할 것도 없어요. 대질 조사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어요. 녹취록 다 나와 있고 이 정도 증거만 가지고 재판에 걸면 기소하면 그러면 판사가 알아서 다 해줄 건데
그런데 형량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판사들이 대법원에서 나온 양형 기준대로만 선고해도 미니멈 7년이란 이야기거든요. 미니멈 7년. 여기에다가 가중사유 붙여가지고 이게 공천원금 얼마나 죄질이 나쁩니까? 예컨대 어디 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무슨 뭐 과장이나 사무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그 인허가 해준다라고 하면서 1억 받은 거 하고 국회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 현직 시의원한테 너 공천 다시 해줄게라고 하면서 1억 원 받은 거 하고 죄질이 같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더 엄하게 처벌받아야 된단 말이죠. 제가요 뭐 어떤 그 우리나라에서 최대 공기업 중에 하나 감사가 한 1억 얼마 받았는데 징역이 15년이가 나왔었어요. 아 15년요? 저 그런 케이스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원칙대로만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강선우 의원은 굉장히 그야말로 그 낭패를 갖다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인가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검찰이 될지 공소청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소가 공소유지가 잘 이루어지고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할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 국민들은 지켜보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변호사님 남모 국장이 자기는 김경 시의원에게 한 장 1,000만 원 맨 처음에 얘기했다. 그 다음에 1억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다라고 진술을 할 경우에 그렇게 진술을 하고 강선우 의원 또 그런 적이 없다 여기 얘기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건 판사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병수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달라요. 그러면은 판사님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돈 준 사람의 말을 듣겠죠. 당연히 유병수 말을 듣겠지. 착하게 생겼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니까 사실은 판사가 어려운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나쁜 놈인데 누구 말이 더 나쁜가? 근데 말이 달라. 그러면 일반적으로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이 맞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처음에 한 말이 맞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런 거 그다음에 판사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장판사 정도 되면 뭐 재판 한 20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딱 보면 안다? 그러면 자기들은 딱 보면 안 돼. 근데 틀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다가 부장판사하고 나와가지고 야 내가 변호사석에 앉아보니까 판사들이 틀린 경우도 많더라 이 이야기를 나중에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그래도 어쨌든 판사님들은 내가 재판 20년 넘게 했는데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바른 말하는지 딱 보면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판사님들이 알아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노트에 쓰신 보람이 있으시네요. 네. 제가 네. IQ가 사실 2자리예요. 저 이혜훈 그 후보자가요. 야 할 때마다 IQ가 한 10씩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듣기가 곤란해.